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인 제5과목 노동관계 법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보기보다 많아요. 똑같이 20문제이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법을 또 이렇게 무공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할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또 과락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저랑 같이 또 하면 또 과락은커녕 60 이상 심지어 80 이상도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잘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총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양이 많아요. 먼저 제1장 노동법인데 노동법은요 법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2장부터 나오는 근로기준법, 그 이후에 뭐 남녀고용평등법, 그죠? 이렇게 다양한 노동과 관련된 법규를 한마디로 그냥 싸잡아서 통칭으로 전부 다 노동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노동법 이렇게 되어 있는 법률은 없지만 통틀어 가지고 뭐라 불러요? 노동법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개요 보시면요 말 그대로 그죠? 노동법은 법규의 총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제가 2번을 좀 보기 전에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걸요. 자,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이 있는데 요것이 요렇게 시민법의 원리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수정된 원리다. 이렇게 수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소유권 절대가 누가 불가침 영역입니다. 누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이것이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수정됐습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을 자유롭게 쓰는 건 내 자유입니다. 불공정한 계약도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인정받지만은 이것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됐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마지막 과실책임주의다.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직원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 잘못한 직원만 처벌받고 사용자는 나는 그죠? 과실이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아. 이것이 무과실 책임주의 받겠다. 비록 나의 종업원이 잘못했지만은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과실이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한에 과실이 없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다시 한번 소유권 절대에서 상대, 계약 자유에서 공정으로,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수정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쌍가루 2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사적 소유권 불가침 원칙과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을 요거를 왜 수정했느냐? 이게 잘못된 거다. 반성하고 또는 뭡니까? 실질적인 평등과 이거 중요해요. 뭐요?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각났다. 수정된 원리로 절대에서 상대로, 자유에서 공정으로, 과실에서 무과실로 이렇게 수정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노동법은 그래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등등 이런 많은 노동관계법규를 한마디로 싸잡아서 뭐라 부른다고요? 노동법이라 부른다. 그래서 단일법이 아닌 총괄하는 법으로 그냥 부를 뿐이다. 이렇게만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은요,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법률 과목인데, 이해해 두시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파트가 이제 개요 파트고요. 개요 파트에서는 방금 근대시민법 수정 원리,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2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부터가 보시면, 2절이 앞에
밑에 있는 모양이죠. 여기네, 여기 2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근로기본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요. 20문제에서. 근로기본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로기본법은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근로권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근로상권입니다. 근로권은 근로의 권리예요.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권. 자, 그 다음에 근로상권은요, 우리가 단체로 뭉치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배울 텐데, 다음전 노동상권, 다른 말로, 그런 식으로 잘 물어봐요. 다음전 노동상권이 아닌 것, 또는 근로상권이 아닌 것 물어봐요. 뭉치자, 단결권. 뭉쳤으면 교섭하자, 단체 교섭권. 파업하자, 단체 행동권. 세 가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바로 근로상권이다. 그래서 근로권, 근로의 권리인 근로권. 두 번째, 근로삼권. 두 가지로 근로기본권이 나누어지는데, 이제 각각 1번 따로, 2번 따로 해서 각각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먼저 그러면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을 잠깐 보시면 근로기본권의 특징입니다. 1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뭡니까? 요거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경제적, 지위의 향상. 여기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정치적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싹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법규에서요, 정치적인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경제. 아시겠죠? 안 됩니다. 경제, 사회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죠? 요거.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 자유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측면이 더 강하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장 잡고 일을 하려면은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죠? 자유. 그죠? 저 공산주의 북한처럼 이렇게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서는요,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가 보장돼야 어떠한 일이건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가 일 안 해서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 생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두 개 다 자유하고, 자유권과 생존권이 동시에 두 개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누가 더 우선순위냐라고 따진다면은, 그래도 생존권이 보다 더 1순위다.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생존권도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둘 다 존재하지만은 생존권이 더 강하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생존권은 나오잖아요. 자유권적인 성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구처할 수 없다. 자유가 없으면은 아무리 먹고 살려고 일을 해도 힘들다. 그 뜻이죠. 결국 뭡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존재는 하지만은 생존권이 우선순위지만, 하지만 자유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적 성격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것이 헌재의 개념이다. 하지만 누가 더 우선순위야 한다면은 생존권이 더 우선순위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근로기본권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근로의 권리인 근로권. 그 다음에 노동상권 또는 근로상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근로권이 뭐냐? 다른 말로 이제 근로의 권리 같은 말인데, 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하면 다 있죠. 됐죠? 하지만 외국인은 안 됩니다. 외국인은 X.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개인인 국민은 자연인이지 법인은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 X,
법인 X 두 가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로권의 내용을 잠시 들어가 보면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크게 본질적 내용이 있고요. 파생적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파생적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것은요. 근로권 일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자리 좀 줘 먹고 살게 라고 취업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안 주면은 나 굶어 죽어 먹고 살 돈 줘. 그것이 일종의 실업급여 성격인 바로 생활비 지급 청구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자리 줘. 주면 좋고 안 주면은 돈 줘. 이것이 본질적인데 쉽잖아요. 그런데 파생된 내용은 뭐냐 그 얘기죠. 처음에는 파생된 내용이 잘 나오는데 이것은 근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보충적 선언 규정입니다. 헌법 제32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기억부터 자 비율까지 다 보겠습니다. 제 얘기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맞춰요. 이 법규는요 무조건 뭐 딸딸딸 외운다 좋습니다. 딸딸딸 외우면 다 맞춥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어떻게 외우냐고요. 한 과목도 아니고 5과목인데 그러니까 외울 때 외울지라도 어떻게 외우느냐. 이왕이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외워야 되고요. 외우지 않아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법규는 2차에서는 전혀 안 나오니까 1차에서만 언급되면 시험 보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딸딸딸 왜 외웁니까? 그냥 시험장 가서 점수만 잘 나오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죠?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외국인은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김에 모든 국민은 또 근로의 의무를 한다.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는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 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의 권리하고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다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즉 근로권이 있는데 일자리를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가는 똑같죠.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했잖아요. 정치적이란 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경제적. 이렇게요. 네모해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왜 네모하겠어요? 국가, 나라에서는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즉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증진과 적정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도록 그 보장에 노력해야 되나요? 반드시 고용 증진을 반드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 임금 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록 노력,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할 거란 말이죠. 노력하는 것이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한다. 잘 보세요.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은 국가에서 노력만 하면 노력. 근데 최저임금제는요,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법률이 뭐예요? 최저임금법 말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에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그거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 시험문 나오면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제가 시험 위주로 지금 딱딱 짚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아까 근로의무도 모든 국민이다.
그리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요거 봐요.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요것도 네모입니다. 지금 나와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뭘로? 법률로 정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의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뭐 규칙이나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줘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하면 무조건 법률로 정한다. 기준! 그래야 아무 말이 없고 다 똑같이 그걸 따라간다. 왜 안 하면은 법 위반이니까. 기준 법률이죠. 이거를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기초로 만드는 것이 법이에요. 법 또는 법률. 율자는 들어가는 법도 있고 안 들어가는 법도 있습니다. 법 또는 법률. 법에 내에서 다시 쪼개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바로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고 이 밑에가 이제 시행령입니다. 아니, 시행령, 부령. 막 쓰다 보니까 제가요. 잠깐만요. 너무 앞서갔어요. 잠깐만. 왜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령. 장관도 기획재정부령, 고용노동부령. 아시겠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고요. 부령이 시행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은 요걸 말한 거예요. 대통령령은 이보다 하위 법률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세분화시킨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법률, 기준 법률이지 대통령령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내기 때문에 내가 요걸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자의 근로, 특별한 보호받아요. 연소자의 근로, 특별한 보호.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는요, 여자하고 연소자입니다. 연소자는 여기서는 미성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자, 미성년자 같이 보면 돼요. 다시 한번 특별한 보호, 연소자, 미성년자. 같죠? 여자, 연소자. 그래서 이렇게 여자, 연소자. 아시겠죠? 특별한 보호 받아요, 여자, 연소자. 여기에 특별한 보호 속에 그죠? 특별한 보호죠. 여기에 장애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률이 없어요. 예. 또 장애인들은요, 특별한 보호받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자가 나오면 딱 2명입니다. 뭐라고요? 여자, 연소자. 딱 2명이에요. 장애인 안 들어갑니다. 물론 고령자도 안 들어가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자, 연소자, 특별한 보호. 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군경의 유가족, 전몰군경의 유가족입니다. 이들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고요. 살아계셔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전쟁하시다가 다쳤기 때문이고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유가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는 또는 상위군경은, 전몰군경은 하면 안 돼요. 이들의 유가족은, 그러니까 유가족자가 빠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유가족이죠. 1등 공신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뭘 투정을 합니까? 투정을 해. 그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6.25에 참전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가족, 여기에서도요, 여기에서도 장애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자가 나온 무조건 다 틀립니다. 이런 거를 넣어서 이제 틀리게 하기 때문에 잘 지문들을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장애인. 또 뭐 실업자. 실업자의 유가족.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장애인 X, 실업자 X. 저는 시험 위주의 강의입니다.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점수를 많이 맞춰서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권, 즉 근로에 걸린 근로권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총 4가지가 있어요. 1, 2, 3, 4. 다음 중 근로권의 기능이 아닌 것, 틀린 것. 1, 2, 3, 4 고도로 4개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1, 2, 3번은 읽어주시고요. 남았다 하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을 틀리게 합니다. 왜? 어떻게 틀리게 하느냐?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실업자를 놀던 사람을 일을 하게 하니까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감소시키죠. 일을 시키게 만들어졌으니까 생활 무능력자가 당연히 감소하죠. 실업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죠? 생활 무능력자가 그만큼 감소한다. 국가의 보호 의무가 할 사람들이 점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거 감소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 표현이. 이게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바꿔낸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근로기본권 2가지 중 첫 번째인 뭐라고요? 바로 근로권, 즉 근로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근로 3권, 다른 말로 노동 3권인데 왜 단결권, 뭉치자, 단체 교섭권, 교섭하자, 안 되니까 파업하자, 단체 행동권, 즉 단체 행동권은 다른 말하면 쟁의행위를 말하는 건데 왜 합니까? 임금도 올라간다. 즉 임금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다. 이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이거는요 어디 있냐?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우리 지금요 헌법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헌법을. 시험 잘 나와요. 다음 중 근로상권이 아닌 것,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빼고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외에 다른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가 말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단체행동권이 행위권 할게, 쟁의. 요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쌍가로 2번입니다. 2번. 요거 별표할게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근로 3권의 제한인데 헌법의 일반 유보 조항에 의한 제한이 있고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특히 요거요. 기억. 근로 3권은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경우에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한에서 법률로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언제 파업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터졌는데 하지마! 법적으로 그냥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한을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특히 그 공무원인 근로자는요, 저도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구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업 상담직, 잠깐 얘기할게요. 직업 상담직이 있고, 고용 노동직, 그러니까 구공무원, 직업 상담직, 고용 노동직에서의 각각 5과목 시험 보잖아요. 뭐 국어, 한국사, 영어인데 그건 내가 안 하고 2과목을 제가 강의를 해요. 상담 심리학 개론 20문제, 노동법 개론 20문제. 노동법 개론은요, 노조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요거 딱 3개 나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얘기하느냐? 직상 2급 자격증이 있으면 방금 제가 말한 두 직렬에 구급공무원 시험 볼 때 5%의 가산점이 붙습니다. 몰랐죠, 그죠? 예.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요, 양이면 좀 한번 요거 딴 다음에 그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5%가 얼마나 큰 거예요? 0.5, 한 문제가 뭐 0.5, 몇 점 가지고 합격, 불합격 나오는데 5%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하여튼 공무원인 근로자는요, 요겁니다. 법률이 정하는 자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가진 겁니다. 즉 근로 3권을 가진다 그 얘기죠.
요 가로 안에 게 빠지면 틀려요. 가령 이렇게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아니면은 뭐 근로3권을 가지다면 틀려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요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빠지면 틀립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요거 주요 방위산업체, 즉 뭡니까? 군수품, 그죠? 군대 납품하는 뭐 군용 군복이든 아니면 무슨 뭐 군화든 그 외에 무기도 많겠죠, 그죠? 하여튼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결권 아니에요. 단체 교섭권 아니에요. 단체 행동권은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문적이야. 아직 인정하지 아니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평상시에는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평상시에는 단결권이고 단체 행동권이고 다 인정하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파업하고 쟁의행위 벌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해도 돼. 평상시는 되지만 유사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법률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무적입니다.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의무적으로 딱 못 박으면 틀립니다. 왜? 평상시에는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말장난이지만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 행동권이지 단체 교섭권 아닙니다. 단결권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하지만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만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한할 수도 있고, 나오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쟁 등등의 유사시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총 13장에 걸쳐 공부할 노동법 중에서 노동관계법규 중에서 자 1장에 있는 총괄적인 헌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고요. 이제 2장부터가 이제 노동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여러 법률 중에 근간이 되는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첫 번째 법률 근로기준법부터 배울 겁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법률은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지만 얘는요, 두 문제, 세 문제, 많게는 막 네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온다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는 근로기준법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